112. 병욱은 수건으로 영채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기겠다. 울지 말아라. 이 세상이 왜 행복을 아니 주어? 아니 주거든 내라지. 내라도 아니 주거든 억지로 빼앗지. 빼앗아도 아니 주거든 원수라도 갚지. 또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너같이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너뿐이겠니?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둘이 이 안된 사회제도를 고쳐서 우리 자손들이야 행복을 얻고 살게 해야지. 우리가 아니하면 누가 하느냐? 그런데 만일 내가 제 고생을 못 이겨서 죽고 만다 하면 이것은 내가 우리 자손에게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하자. 자, 울지 말고 딸기나 내 먹자. 하고 일어서서 등으로 겨른 하얀 종다리를 내린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지. 왜 못해? 하느님이 큰 일꾼을 만들 양으로 내게 초년 고생을 주었구나. 자, 우리 둘이 아니 있니? 그까진 이 형식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자. 자, 옛다 먹자. 하고 빨갛게 익은 딸기를 내어놓고 먼저 자기가 하나를 먹는다. 입에 넣고 씹으니 하얀 이빨에 핏빛 같은 물이 든다. 이것은 어저께 아침때에 병국의 부인과 셋이 그 목화밭에 가서 송별련 삼아 수박을 따먹으면서 따모은 것이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황주 병욱의 집 광경이 얼른 지나간다. 영채도 울어야 쓸데없음을 알고 눈물을 거둔다. 또 병욱의 말에는 정이 있고 힘이 있고 이치가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자기를 내려누르는 듯한 힘이 있다. 가슴이 터져오게 아프다가도 병욱의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만 스르르 풀리고 만다. 영채는 병욱이가 남자같이 활발한 듯하면서도 속에는 뜨겁고 예민한 정이 있음과 또 자기를 위할 때에는 진정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는 줄을 잘 안다. 만일 영채가 자살을 하려고 물가에 섰거나 칼을 들고 섰다가라도 병욱의 말소리만 들으면 얼른 언니 하고 따라갈 것이다. 영채가 보기에 병욱은 언니라기보다 어머니라 함이 적당할 듯하였다. 그러나 20년 생활이 한데 뭉쳐된 영채의 슬픔이 다만 병욱의 그 말만으로 아주 다 쓰러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친절한 병욱에 대해서 미안한 듯하여 영채도 딸기를 먹는다. 빨간 딸기가 두 처녀의 고운 입술로 들어가서는 하얀 이빨을 빨갛게 물들이는 듯하다. 차창에는 비가 뿌려서 눈물 같은 물방울이 떼구르르 굴러내리다가는 다른 물방울과 한데 합하여 흘러내린다. 차가 흔들리는 대로 떨리는 전등가에는 하루살이 등속이 때를 지어 모여 들어간다. 두 처녀의 입술과 손가락 끝이 딸기물에 불그레 하여졌을 때 형식이가 영채씨 하고 두 사람 앞에 와섰다. 형식은 얼마 전에 이 차실에 들어와서 바로 영채의 곁으로 오려다가 영채가 오는 듯한 모양을 보고 영채 앉은 걸상에서 서너 건너 있는 빈 걸상에 앉아서 가만히 두 사람의 말을 엿들었다. 찻바퀴 소리에 자세히 들리지는 아니하나 이따끔 한마디씩 두마디씩 들리는 말을 주워 모으면 대강 뜻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형식은 영채에게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자기에게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영채에게 정성껏 사죄를 하리라 하였다. 영채와 병욱은 놀래어 일어선다. 두 사람은 일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영채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형식은 고개를 숙였다. 병욱이가 오직 고개를 들고 형식에게 앉으시지요 한다. 형식은 앉는다. 예, 앉으려무나 하는 병욱의 말에 영채도 앉는다. 그러나 고개는 여전히 돌렸다. 형식은 마치 무슨 무서운 것이나 대한 듯이 몸에 쭉 소름이 끼친다. 영채의 뒷모양이 자기를 내려누르고 위협하는 듯하다. 대동강에 빠져 죽은 영채의 넋이 지금 자기 앞에 나서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금시의 영채가 획 돌아서며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흘겨보고 입에 가득한 뜨거운 피를 자기에게다 내뿌리며 이 무정한 놈아 영구히 저주를 받아라 하고 달겨들 것 같다. 왜 그때 평양 갔던 길에 더 수탐을 하여보지 아니하였던가. 왜 그때 우선에게서 돈 5원을 구워가지고 즉시 평양으로 내려가지를 아니하였던가 하여본다. 이제 영채가 고개를 돌리면 어찌하나. 아니었다면 좋겠다 하여도 본다. 이때 차 딸기 잡수십시오 하고 병욱이가 딸기 그릇을 내놓으며 예 영채야 하고 자기의 발로 영채의 발을 꾹 누른다. 영채는 가만히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형식은 보지 아니한다. 영채씨 용서해 줍시오. 무해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대하여서나 영채씨께 대하여서나 큰 죄인이외다. 무슨 책망을 하시든지.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제가 철없이 찾아가서 공연히 걱정을 끼쳤습니다. 또 죽지도 못하는 것을 죽는다고 해서 얼마나 노심을 하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인다. 병욱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113. 형식은 차마 더 영채에게 말이 나오지 아니하므로 병욱더러 그런데 대관절 어찌 된 일이오니까 이전부터 영채씨를 아셨어요. 병욱은 형식을 보고 웃는다. 그 웃음이 형식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준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니올시다. 제가 방학에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속에서 만났어요. 형식은 눈이 둥그레지며 영채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병욱을 향하여 그러면 영채씨가 평양 가시는 길에 네 하고 만다. 형식은 더 알고 싶었다. 영채가 어찌하여 죽을 결심을 품었으며 어찌하여 동경으로 가게 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병욱은 고개를 기울여서 영채의 돌아앉은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래서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이야. 즐거운 인생을 하루라도 오래 살지 못하여 걱정인데 왜 구태여 지레 죽으려느냐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천하 사람의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하고는 주저하는 듯이 형식을 바라보다가는 또 웃으면서 또 일생에 생각하고 사모하던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형식의 가슴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병욱은 형식의 낯빛이 변하여짐을 보고 말을 끊었다가 그렇게 지금토록 내 일생은 눈물과 원망의 일생이지만은 이제부터 내 앞에는 넓고 즐거운 장래가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렸지요. 참 감사합니다. 아가씨 덕에 나도 죄가 얼만큼 가벼워진 듯합니다. 저는 꼭 영채씨께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이때 병욱과 영채는 속으로 흉한다. 그래 즉시 평양경찰서에 전보를 넣고 다음번 차로 평양으로 내려갔지요. 여기 와서 형식은 자기의 변명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을 기쁘다 하는 생각이 난다. 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정거장에 나가서 수탐을 하여 보았지만은 알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알만한 집에도 가 물어보고 또 박선생 묘소에도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생각을 하매 문득 말을 그치고 고개를 숙인다. 그때 북만산까지 가보고 대동강 가으로 다만 1~2시간이라도 시체를 찾아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생각이 난다. 병욱은 한참 듣더니 네 아마 그러하셨겠지요. 그러면 시체를 찾으시느라고 퍽 애를 쓰셨겠네. 형식은 이 계집애가 꽤 사람을 골린다 하였다. 과연 형식의 등에는 땀이 흘렀다. 영채도 형식의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형식에게 대한 원통한 듯하던 마음이 얼만큼 풀린다. 그러나 형식이가 즉시 자기의 뒤를 따라 평양으로 내려온 것과 열심으로 자기의 시체를 찾아준 고마움도 자기가 죽은 지 한 달이 못하여 선영과 혼인을 하여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눌려버리고 만다. 영채의 생각에도 형식 한 사람이 정다운 사람도 되고
박정한 난군도 되어 보인다. 그러나 만사가 이미 다 지나갔으니 이제 와서 한탄하면 무엇하고 분풀이를 하면 무엇하랴. 차라리 웃는 낯으로 형식을 대하여 저편의 마음이나 기쁘게 하여 줌이 좋으리라 하는 생각도 난다. 그래서 마음을 좀 돌리기는 돌렸으나 그래도 아주 웃는 얼굴을 보여 형식에게 안심을 주고 싶지는 아니하여 참 죄송합니다. 황주 가서 곧 편지를 드리려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 잠깐 살아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무엇하랴. 차라리 죽은 줄로 믿고 계시는 것이 도리어 안심이 되실 듯 하기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보면 아니 알려드린 것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요. 하고 영채도 과히 말하였다는 생각이 나서 웃는다. 그러면 어찌해서 엽서 한 장도 아니 주신단 말씀이요. 하고 형식은 분개한 구조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하십니까? 형식은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영채를 원망하였다. 만일 영채가 엽서 한 장만 하였으면 자기는 마땅히 당장 영채를 찾아가서 영채의 손을 잡았을 것 같다. 병욱과 영채는 형식에 분개하여 하는 얼굴을 본다. 더구나 영채는 형식에게 대하여 불안한 생각이 나서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도리어 선생님께서 도리어 부질없는 근심을 끼칠 줄로 알았어요. 만일 제가 선생님의 몸에 누가 되어서 명예를 상한다든지 하면 도리어 주저하다가 선생님을 위하는 도리도 아니겠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또 영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형식이 영채의 하는 말을 듣다가 눈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위하여 주는 영채의 심정이 더욱 감사하게 생각된다. 죽으려 한 것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줄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임을 생각하매 자기의 영채에게 대한 태도가 너무 무정함이 후회된다. 마주 앉은 눈물 흘리는 영채를 보고 또 저편 차실에 앉은 선영을 생각하매 형식의 마음은 잠옷 찬란하다. 세 사람 사이에는 한참 말이 없고 기차는 어느 철교를 건너가느라고 요란한 소리를 낸다. 창에 뿌리는 빗발과 흘러가는 물소리는 큰 비가 아직 계속하는 줄을 알게 한다. 홍수나 아니 나려는지. 114. 형식은 부글부글 끓는 머리를 가지고 영채의 차실에서 나왔다. 우선이가 지켜섰다가 형식의 어깨를 툭 치며 영채씨가 울대그려. 형식은 우선의 손을 잡으며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왜 무슨 일이 났나. 영채씨가 바가지를 긁던가 보에 그려. 오호, 호남자. 아니요, 그렇게 농담으로 들을 것이 아닐세. 참 어쩌면 좋아. 아따, 걱정도 많기도 많아. 부산 가서 배 타고, 하관 가서 차 타고, 행빈 가서 배 타고, 상암 가서 내리고 하면 그만이지 걱정이 무슨 걱정이여. 형식은 원망스러이 우선의 얼굴을 보고 서서 무슨 생각을 하더니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렇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하는 우선의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영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상기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그려.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 나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하나. 또 영채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 그려.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헝겊들은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영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영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영을 대하면 선영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 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영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영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영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온 바로 복원된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오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아무렇게 해서라도 어떠한 표준을 세워서라도 선영과 영채의 양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하겠다. 오래 생각한 후에 형식은 이러한 결론에 달하였다. 자기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뿌리 깊은 사랑이 아니다. 자기는 선영의 얼굴이 어여쁜 것과 태도가 얌전한 것과 학교에서 우등한 것과 부자요 양반의 집 딸인 것밖에 아무것도 선영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아직도 약혼한 지금까지 선영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물론 선영도 자기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서로 이해함이 없이 참 사랑이 성립될 수 있을까? 내 영혼은 과연 선영을 요구하고 선영의 영혼은 과연 나를 요구하는가? 서로 만날 때에 영혼과 영혼이 마주 혼합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 합하였는가? 이런 2페이지 하면 자기와 선영 사이에는 과연 칼로도 끊지 못하고 불로도 사르지 못할 사랑의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함에 형식은 실망함을 금치 못한다. 자기는 비록 선영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선영은 결코 자기에게 영혼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도 주지 아니하였다. 어찌 생각하면 선영에게는 자기에게 줄 영혼과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부모의 명령과 세상의 도덕에 눌려 할 일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찍 선영이가 자기 입으로 네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이 과연 자각 있게 나온 대답일까? 그러면 자기가 선영에게 대한 사랑은 즉 항영 사내들이 고운 기생 같은 여성의 색에 취하여 하는 사랑과 다름이 있을까? 자기의 사랑은 과연 문명의 세례를 받은 전인격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